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취합,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닥터입니다. 국내외 명사분들의 좋은 글들, 명언들은 지혜로운 인생의 나침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글들입니다.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나는 돈복도 자식복도 없어 혹시 이런 한탄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바라며 삽니다. 잘 살기를 바라고 호의호식하기를 바라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 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길 바라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 얻기도 바라고 사람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근면함을 가지고 있으면 근면하게 살 것이고 자기 마음에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르게 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의 마음과 잘 조화하면 잘 될 것이고 융통성이 없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상대를 대하는 것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에 복을 가진 자가 잘 살고 행복할 것입니다.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복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향곡. 인간의 가슴 그 안에는 수많은 그런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음악은 바로 감사라는 음악입니다.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음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추하고 쓸모없는 불평시라는 음악을 애용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불평시라는 음악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불평의 음악을 이제 꺼두십시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불평 그것들이 하나 모이면 당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지닐 테니까요. 마음은 선악이 공존하는 신비의 세계. 마음은 측정도 안 되고 길도 나 있지 않으며 지도로 그려지지도 않는다. 마음은 선악이 공존하는 신비의 세계이다. 이성은 머릿속에서 생겨나 외부로 움직여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나 마음은 가슴속에서 생겨나 자신에게로 나아간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바뀐다. 마음이 옳지 못하면 비뚤어진 양심은 우선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라이벌은 당신을 푼푼하고 강하게 만든다. 좋은 라이벌은 자신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자극을 잘 활용하면 몸을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도 생생하게 바뀌겠죠? 여러분의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라이벌에 대한 명언들. 1.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배워라. 라이벌의 좋은 점도 놓치지 말고 배워라. 2. 무엇이든 잘 하려고 하면 라이벌이 생긴다. 우리는 대체로 주연보다는 조연이니까 주연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주연이 되는 법은 없다. 3. 나의 라이벌은 어제의 나와 4. 너의 라이벌을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라. 최후의 라이벌은 바로 나 자신이다. 5. 삶이 지칠 때 눈을 감고 두 사람을 떠올려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라이벌을.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준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한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가정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엔 촉진제가 되고 친구 간엔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다. 피곤한 자에겐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겐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겐 위로가, 번민하는 자에겐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다. 명석한 명인의 웃음에 관한 해석입니다. 웃음은 사람의 생기와 활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기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마다 삐걱거린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을 사람, 보고만 있어도 눈물 나도록 행복해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침은 먹었는지 쌀쌀한 날씨에 행여 감기는 안 걸렸는지. 행복한 걱정거리 하나 내 가슴에 안겨줘 버린 사람. 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웃음만 짓게 만드는 아무 말도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맙고 고마워 사랑한다는 말조차 어렵게 만들어버린 내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엔도르핀이 나오게 하는 사람. 뚜껑을 열자. 친구로부터 또는 자연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 선물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병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을 넣을 수 없다. 뚜껑이 닫힌 병에 물을 부으면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병은 채워지지 않는다. 행복을 향해 마음을 열자. PS.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도 많은 뚜껑을 닫고 살아갑니다. 미움의 뚜껑, 무관심의 뚜껑, 부정적 사고의 뚜껑.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는 마음의 뚜껑들입니다. 뚜껑을 열어야 상대의 선물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얼굴도 펴지고 행복의 꽃도 피어납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으세요. 축복의 말로 행복을 저축합시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복한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한 번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무의식이라는 이름의 창고 속에 모두 저장되어 들었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툭 튀어나옵니다.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이 기억되고 불행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불행이 뇌에 새겨집니다. 누구나 축복 어린 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좋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하십시오. 상대방이 걔가 미쳤나 하는 이상한 눈으로 봐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말을 꺼낸 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뇌 속에는 행복이 저축되었습니다. 행복의 말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는 비울수록 여유가 있다. 자는 비울수록 여유 있다. 그것이 술이라도 좋고 세월이라도 좋고 정이라도 좋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조급함을 버리고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잔은 채울 때보다 비울 때가 더 아름답다. 빈잔의 자유를 보라.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에 자꾸만 집착해 갈 때, 삶이 허무하고 불안하여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빈잔을 보라. 가슴이 뛸 때까지 보라. 뜨거운 피가 온 몸에 돌 때까지 보라. 비유는 자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투명한 것을 담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이요. 따뜻한 것을 담으면 따뜻한 잔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 하기보다 좋은 가정을 지으십시오. 호화주택을 짓고도 다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이 안에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집이 있으니 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숲이 어두우면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갑니다.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최고급 영양소입니다.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추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라 하고 살며 사랑하고 수고하고 미워하지만 내일은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계가 멈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인생이 바뀌는 대화법.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정성껏 들어주면 돌부처도 돌아보신다는 말에는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 상대편은 내가 아님으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린다.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 대화는 저절로 잘 된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유머에 목숨 걸지 말라.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한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춰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지는 않는다.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입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 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과거를 묻지 말라.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어라.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소리는 단마디로 포장해라.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10년지기가 된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둘 다 승이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진짜 비밀을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는다.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겸손과 사양은 부담만 준다.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빗장이 잠긴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주어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노력에서 오는 기쁨. 행복하게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력가이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 오는 어떤 성과의 기쁨 없이는 그 누구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수학의 기쁨은 그 흘린 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행복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란 말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먹는 법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먹는 것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남기는 행복 얼마나 향기로운 말입니까? 그런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스스로 만드는 향기.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나요? 당신이 갖고 있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따스한 마음이 배어나오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윽한 장미의 향기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려고 또는 자신의 몸을 향기롭게 하려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나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영혼의 향기가 고난 중에 발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향기도 참 그윽하고 따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를 맡게 하는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교향곡. 감사하기. 인간의 가슴 안에는 수많은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바로 감사라는 음악입니다.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음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추하고 쓸모없는 불평이라는 음악을 애용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불평이라는 음악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불평의 음악을 이제 꺼두십시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불평,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당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힘을 지닐 테니까요. 근심을 알고 나면 허수아비이다. 나는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나는 1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2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3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40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근심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을 길이 없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력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허술해진다. 하지만 어떤 포박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100% 소멸해버린다.
이 세상 시계들이 모조리 작동을 멈춘다 하더라도 시간은 흐른다. 지금 아무리 크나큰 근심이 나를 포박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고야 만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 내가 왜 시간이 흐르면 100% 소멸해버리는 무기력의 표본 허수아비에 대해 근심하겠는가?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네. 정작 비난해야 할 대상은 결단을 내린 뒤에도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야. 후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해가 될 뿐이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무기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번거로움 때문인지 단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늦어서 실패한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네. 성공의 비결을 파는 가게. 손님께서는 어떤 성공의 비결을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크고 작은 성공의 비결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의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장자는 아주 호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당연히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사고 싶습니다. 값은 얼마라도 상관없으니 이왕이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자 종업원은 잠시 그 장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지금 손님께서는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찾으시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사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비싸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상관 마시고 어서 그 비결이나 가져오시오. 그러자 종업원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담긴 상자를 하나 꺼내다가 상자를 포장하고 있던 보자기를 풀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상자 위에 적혀있던 가격표가 장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가격,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을 사가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서 편안한 생활은 모두 포기해야 됨. 그 가격 내용을 본 순간 그 억만장자는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고 한순간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엉클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란 나머지 그만 꿈속에서 화들짝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장자는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성공의 크기는 그만큼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는 만큼 성공의 크기는 그만큼 커진다. 많이 포기하면 많이 포기할수록 성공의 크기는 그만큼 더욱 커진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편안하게 성공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성공하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정한 말에서는 꽃이 핍니다.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믿는다. 기대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말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너무 흔해서 인사치레가 되기 쉽지만 진심을 담은 말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다. 지나간다. 다시 꽃 핀다. 위로의 말은 칭찬받는 아이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잎새를 틔웁니다. 그런 말, 초록의 말을 꺼내십시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의 기분 좋은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8가지 마음이 있다.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마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입니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네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실천입니다. 참는 마음.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선입니다. 절제의 바다를 그어서 오롯이 자라며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 이치를 바로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노력하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투지입니다.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머리칼을 자르며 공부하는 스님처럼 꾸준하게 한 길을 걷는 집념입니다. 강직한 마음.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깊게 뿌리내려 흔들림 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별표 선정된 마음.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며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10계명. 1. 계획을 짜라. 이것은 피드백을 주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확실한 예를 들면서 전달해야 하며 해답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라는 뜻이다. 2. 명확하게 하라. 이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도를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라는 것이다. 3. 행동에 집중하라. 효과적인 피드백을 하려면 상대방의 성격이나 태도, 직책 등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거나 평가될 수 있는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라. 이것은 피드백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전달되느냐를 말한다. 스트레스를 덜 받을 만한 상황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정적 피드백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균형을 유지하라. 이것은 지지적 피드백과 교정적 피드백 사이의 균형을 말한다. 6. 침착하게 하라. 피드백을 줄 때 감정적이 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때 지금 이곳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만 피드백해야지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서 따지고 들면 안 된다. 7.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하라. 이런 기술들에는 요점 말하기, 눈 마주치기, 중요한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기 등이 있다. 8. 효과적인 스타일을 사용하라. 피드백을 전달할 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충고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9. 느낌을 표현하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항목이 다소 어렵다. 느낌은 피드백 메시지와 같이 전달될 때 더욱 강력해지고 영향력도 커진다. 10. 경청하라.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을 말한다.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중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던지는 데도 능하다. 자녀에게 줄 7가지 선물. 첫 번째 선물, 존경심. 존경심은 숭고한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 두 번째 선물, 인내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억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자녀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가르쳐라. 세 번째 선물,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주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관계가 확고하다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네 번째 선물, 의욕.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연출하자. 부모 스스로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라. 다섯 번째 선물, 개성. 아이들은 모두 잘 갈고 닦으면 빛을 내는 찬란한 보석과 같다. 그 아이만의 좋은 개성은 부모만이 잘 살릴 수 있다. 자녀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여섯 번째 선물, 배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관을 갖도록 조언해주자. 높은 이상은 배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도전하는 것에 신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7번째 선물, 꿈,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칭찬해주자. 그것이 자녀의 꿈과 마음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성공의 75%는 생각에 달려있다. 성공의 25%는 나는 원하는 것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25%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I can 정신이다. 또 다른 25%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고, 나머지 25%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다. 결국 생각만 제대로 해도 75%는 성공한 거나 진배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원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호감을 주는 말하는 기법 20가지. 1. 말할 때는 온몸으로 표현하라. 하기와 듣기는 모두 직접 마주하고 주고받는 것이다. 때문에 온몸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억지로라도 명랑하게 행동하고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분위기가 한결 좋아진다. 대화는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웃는 얼굴과 무뚝뚝한 얼굴,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 얼굴 표정이 어둡거나 밝지 못하면 상대방은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다. 밝은 표정은 상대방과 내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준다. 3. 대화의 기본은 눈을 마주보기. 대화를 할 때 시선을 돌리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상대방을 보며 시선을 마주쳐야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에 신명이 붙는다. 서로 다른 곳을 보면 대화 분위기가 서먹해지기 마련이다. 4. 목소리 톤의 변화를 주어라. 대화란 우선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적당하게, 그리고 목소리에는 억양이 있도록, 또한 명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5.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성공한다. 사람의 인상은 첫 만남에서 결정된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의 말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귀 기울여 들어준다. 대화할 때는 웃는 표정, 인사예절을 잘 갖추어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 6.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말을 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7.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 말하기와 듣기의 주고받음이 잘 이루어지려면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업 대화의 특징이 불평등성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상사는 부하에게 타이르는 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첫인사를 능숙하게 건네는 방법.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는 것을 인사라고 한다. 제대로 된 인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인사는 항상 내가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 대화가 끊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 대화가 끊기고 잠시 침묵하는 순간 당황하는 사람이 많다. 이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통된 화제를 찾아 얘기하면 좋다. 먹거리, 음료, 지식, 정보, 교통, 날씨, 취미, 친구, 건강, 미용, 여행 등은 좋은 공통 화제 거리가 될 수 있다. 10. 입버릇이 된 말을 조심하라. 말을 할 때나 남의 말에 맞장구를 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입버릇 말은 빨리 고쳐야 한다. 이것 참, 일단은, 어차피, 인제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은 말버릇이다. 11. 첫 만남에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첫 대면일 때는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말문을 열기가 힘든다. 이럴 때는 우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상대방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상태를 잘 파악하여 항상 웃는 얼굴로 예에 바르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욕을 먹었을 때 이렇게 하라. 화가 날 때는 곧 바로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호흡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차분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정적이 되면 지고 만다. 13. 알기 쉽게 설명하라. 남에게 설명하는 것을 주제넘은 지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설명하는 기술을 익혀두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14.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 방법. 사람의 감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그럴 마음이 들게끔 이야기를 서서히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해와 행동 사이에 거리감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속담, 격언, 금언 등은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5.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의 부탁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적절히 일을 나눠주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부탁할 때는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가득 담아 부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장님이라면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배님의 지혜를 제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16. 능숙하게 거절하는 법.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다치지 않고 능숙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요령을 알아야 한다. 거절할 때는 먼저 사과의 말부터 하며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17. 주의를 줄 때는 짧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고 실수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래서 잘못을 꾸짖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을 꾸짖거나 주의를 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저항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둘째,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밝은 말투로 짧게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능숙한 꾸지람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도 있다. 18. 칭찬할 타이밍을 노려라. 꾸지람과 칭찬은 둘 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다. 꾸지람에 비하면 칭찬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칭찬하기 위해서는 남의 좋은 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의 장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칭찬이 어려운 이유이다. 남의 장점을 찾아내려면 첫 번째,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두 번째, 좋은 면을 본다. 세 번째, 당연한 것이라도 칭찬하는 마음을 갖는다. 19. 순간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갑작스럽게 스피치 지명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모임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스피치를 준비한다. 두 번째, 현장 상황 관찰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스피치의 힌트를 찾는다. 세 번째, 우선 자기소개부터 시작한다. 22. 대화의 윤활유 유머는 자연히 생기는 것인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유머는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도 즐겁게 한다. 평소에 유머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외워두었다가 대화하면서 적절하게 끼워 넣어 웃기는 것이 좋다. 유머를 말할 때는 첫 번째, 자연스럽게 말한다. 두 번째,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짧게 한다. 네 번째, 말하는 사람이 먼저 웃으면 재미가 반감된다. 다섯 번째, 유머가 통하지 않더라도 웃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 당신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어도 당신보다 파워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서 누군가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뒤에서 한 말도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말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돌고 돌면서 부풀어 올라 크게 변질된다. 뒷말이 무서운 것은 말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불평을 들어주며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맞장구 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듣는 동안에는 절대 다른 데 옮기지 않을게 라고 했을지라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제3의 인물에게 뒷말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양심 때문에 약속을 깰 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말을 보탠다. 그래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으레 그 사람 뒷말이 많아서 못 쓰겠어 라는 톡까지 단다. 그러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뒤에서 한 말일수록 크게 부풀어 올라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신이 인간에게 그 많은 역경을 주는 이유. 만약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충고 한마디를 부탁한다면 힘든 고비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힘든 고비에 부딪히게 되면 고개를 높이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라. 역경, 나는 너보다 강하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이다. 전지전능한 신은 왜 선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두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인생은 그저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이나 승리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고통과 역경은 피할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루의 기도.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곤히 잠들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의 앞에서 사랑으로 떨리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사랑의 떨림을 꿈꾸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말이 내게로 돌아와 내 머리 위에 축복으로 내리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새롭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이 내 머리에 지혜로 쌓이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웃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웃음이 다시 살아나 잠시 미소 짓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도 내 눈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들게 하소서. 오늘의 해가 동산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 다른 이가 기쁨을 얻도록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쁨이 내게로 돌아와 내 가슴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써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벽도 없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들꽃들이 각기 색깔이 다르지만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은 여러 모양과 향기가 달라도 서로 시기하지 않으며 싸우려고 들지 않으며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강합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 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성공 원칙 7가지. 성공의 열쇠는 하나에 집중하는 힘이다. 삶의 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것, 정신과 육체를 쏟아 부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이 있게 마련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사명감을 갖고 그것에 온 힘을 쏟아라. 일단 시작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과 정력을 전력으로 투자하라.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라.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라.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어떤 일에서나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엄청난 인생의 거리를 가야 하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첫걸음을 떼었을 때였다. 만약 첫걸음을 떼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의 여행이 어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이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면 그 이후로 실패의 가능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 인내력은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당신의 궁극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정비례한다. 인내력은 성공의 절대적인 것이며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누구나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이다. 사무 한 번에 하나씩 이란 원칙대로 충실히 산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표도 성취해낼 수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 전체가 결정된다. 당신이 매일, 아니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면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열릴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당신은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할 것이고, 사하라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 반대의 목소리에 굴복한다면 당신은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꿈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성공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르고 싶다면 어려움과 난관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소중한 통과 의례로 받아들여라. 난관이나 역경에는 그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기회와 결실을 안겨주는 씨앗이 담겨 있는 법이다. 아프리카 여행은 문제의 연속이었고 수많은 실수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사하라 사막에서 죽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면 그 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라. 성취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그것에서 얻은 교훈으로 빚어낸 결실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 그리고 그 성취 과정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라. 항상 열린 가슴으로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대처하라. 당신이 처한 환경이 전해주는 피드백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궤도를 수정하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핵심적인 가치가 이것이다. 그들은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7.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독립을 주장하는 젊은이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함께 웃음과 사랑과 눈물을 나누는 지인들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웃음의 효과. 사람이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웃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웃음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인 긍정적 변화를 몸 안에 일으키게 된다. 그대는 되고 법칙을 아는가?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면 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되고, 이와 같이 되고 법칙에 대입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내가 믿고 사는 세상을 살고 싶으면 거짓말로 속이지 않으면 되고, 미워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원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으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되고, 세상을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고 해보라. 된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주위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